오늘 뭐 특별하게 기자 간담회나 이렇게 뉴스를 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 많은 도움 또 가르침 덕분에 이제 한절을 후면은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퇴임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간단하게 점심 식사만으로 이렇게 이 퇴임 인사를 드리는 것은 또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짧게 준비된 모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4년 7월 1일 대구를 혁신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시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쉽지만은 않았고 절체절명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열망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오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이 계셔서 힘들지만 꿋꿋이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시민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에는 늘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향한 새로운 산업 혁신에 꿋꿋이 매진해 주신 지역 경제인 여러분과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공간 혁신의 대역사에 힘을 실어 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노력 덕분에 힘든 길이었지만 외롭지 않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도민의 단합된 저력 덕분에 오랜 수건이었던 통합신공항 건설의 토대를 다지고 치수원 다변화의 물꼬를 틔우며 대구 경북의 한마음을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 선정도 성숙한 시민 의식에 힘입어 수기 민주주의의 새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완의 사업과 난제도 남아있지만 민선 6, 7기를 거치며 쌓아온 대구의 혁신 역량은 도약과 번영의 미래를 약속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구 혁신의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강건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대구의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18일, 그로부터 1일 확진자 제로를 만들기까지 53일간은 우리 모두에게 각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대구를 지켜내고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는 선봉에 서야 했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에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동참과 응원이었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뼈저린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겨운 사투 속에서도 스스로 격리하고 서로를 도우며 세계 최초의 방역 대책들을 만들어 글로벌 감염병 대응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8년의 대구 혁신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출범과 민선 8기의 개막을 맞아 이제까지 쌓아온 대구 혁신의 초석은 미래 번영의 반석이 되어 위대한 대구를 더욱 빛낼 것입니다. 민선 6, 7기를 지내오며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던 아쉬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 소중했던 시간들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구 시민의 시장으로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이 지나면 대구 시장으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좀 이르지만 그동안 인간 권영진을 가분하게
사랑해 주시고 더욱 성숙하게 키워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민선 6, 7기 동안 늘 한결같이 힘이 되어 주시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든 내색 없이 8년간 전심전력을 다해준 1만여 대구시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대구와 대한민국을 위한 든든한 미랄이 되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대구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봉사의 길을 힘차게 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드립니다. 국제전을 이용훈 기자입니다. 시장님, 8년간 실력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고요. 대구가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년 해보신 연기였어요, 시정 운영을. 대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야의 노력을 했을 때 앞으로 원래 대구의 명성, 서울, 부산, 대구의 그 명성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혹시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대구는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임기 동안도 산업구조 혁신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지금 대구가 3대 도시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또 인구는 줄고 또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대구의 큰 아픔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 특히 우리가 이 80년대 중반에서 90년 중반 IMF 오기까지 우리 경제의 축이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 산업으로 그렇게 변할 때 그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도 산업구조 혁신을 그때 준비하고 실천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전임 시장님들께서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또 수성 알파시티라는 신성장 거점을 만들어 주신 그런 터전 위에서 제가 5+1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왔고 그 결과는 이제 씨앗은 뿌려졌고 그리고 싹은 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가속 이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붙여서 이제는 신산업들이 꽃피고 열매 맺어서 그것이 대구의 부가가치와 그리고 일자리로 가는 그러한 시대로 혁신의 속도를 붙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산업구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대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구조 혁신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도시가 형성되면은 또 확장하고 또 쇠퇴하는데 확장기에는 외곽 중심의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심은 낙후되고 불균형은 심화되는 대구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도심에 부적격 시설들이 너무나 많고 또 서대구권이 너무나 낙후되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 부분들을 균형 발전과 그리고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공간 구조로의 혁신하는 일들이 두 번째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 서대구 역사를 완성하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동대구축과 서대구축의 두 축 개발 그리고 가운데 이 중구와 남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은 역사문화 관광으로 보관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 첫 단계는 서대구
역사 건립과 그리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 청사진의 추진을 통해서 시작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시정혁신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시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시민들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 소통과 협치의 시정으로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현장 소통 시장실, 시민 원탁 회의, 주민 참여 예산제가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대구를 아마 바꾸는 역동적으로 바꾸는 시민 참여형 시정으로 나아가는 기틀은 닦았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2년 6개월 기간 이 소통과 협치의 시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다. 이제 다시 소통과 협치의 시정을 통해서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혁신하고 대구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이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드리시죠. 네. 시작부터 김희선입니다. 모두 발언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 계획과 거치 계획은 있나요? 우선은 좀 사실은 제가 8년의 임기 동안 야당 시장 5년 그리고 코로나 3년으로 정말 저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저도 많이 사람인지라 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좀 쉬어야 된다. 재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가까운 분들, 특히 가족들, 그리고 또 저를 도와주었던 많은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좀 이제는 빚을 좀 갚으면서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시간들이 제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장남인 제가 그동안 모시지를 못해서 이제는 대구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동안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구 청년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시간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봉사도 할 작정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봉사를 뒷받침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도 할 거고요. 또 엔젤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도 할 거고 뭐 그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하는 시간을 저는 가질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 생각과 그 계획 외에는 지금 다른 이 생각과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말씀. 한글로 진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 취임식했고 개인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8년 동안 돌이켜 보실 때 가장 기억나는 한 순간 하나 찍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당선인이 취임지 대구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꼭 하나만 이거는 꼭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아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또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해서 아마 새로운 정부의 성장 전략 자체가 지난 정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지난 정부가 사실은 국가 주도형 성장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민간 중심의 민간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바꾸자 말자 우리나라 이 5개 핵심 대기업들이 5년간 투자 계획이 1,000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겁니다. 대기업들의 투자를 우리 대구 경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정말 치밀한 전략 하에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재 양성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지난 8년 동안 저도 기업 유치를 한다고 많이 애를 썼고 지방도시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짜고 많이 했지만은 제대로 된 대기업들이 제가 유치했던 기업은 로봇 기업인 현대로보틱스가 울산에서 본사를 이전해 온 것 그리고 쿠팡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그러한 이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온다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은 인재입니다. 인재를 키워주는 도시, 인재를 키워내는 도시에 아마 이제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올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3년 전부터 시작했던 휴스타 혁신인재 양성사업, 양성 이 프로젝트는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렇게 좀 이 가속도를 내고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한국경제 공동입니다. 시장님 처음 출마하실 때 335 공약을 세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세계, 중견기업 30개, 육상 중소건설기업 500개, 인재력 20개. 경북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그리고 작지만 좀 의미 있는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대구 하면 스님하고 사과만 생각했는데 로봇도 이제 생각이 로봇은 상당히 대구가 유리하고 로봇품 같은 거는 좀 자리를 확고히 잡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옆에 많은 시장님들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이 어지간히 평가하기를 그분은 좀 소통이 되는 시장이다, 대화가 되는 시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시장님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특정 지도자들이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지나고 보면 국가는 실패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고 지방도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혁신도 하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참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게 지방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기업들 이야기나 잘 들어주는 그런 시장도 참 만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대구는 경제적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환경이나 이런 기업들 중에 스타트업들 중에 대구의 이런 신산업 그런 국석에 따라서 기대를 걸고 본사를 이전하거나 또는 국대 전자공학과라든가 이런 좋은 인재, 수단 인재 때문에 오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져야 대구가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355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좀 더 잘 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좀 더 사실은 제가 2014년도 취임하면서 제가 산업 구조를 대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미래차였습니다. 미래차였고 그리고 또 로봇, 의료 뭐 이런 순서대로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설득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부품을 납품하거나 이런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산업 영역을 확보해 나간다는 게 참 어려웠고 그것에 따라서 이해가 좀 부족하기도 했었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혁신을 설득하고 하면서 사실은 많은 저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산업군들의 저항과 반대도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때도 사실은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기업에 가보면은 정말 기업을 혁신하고 키울 인재들 구하기 참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대학은 학생들을 배출해도 우리 지역에서 취업시키기가 어렵다는 미스매치도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법은 기업과 대학들이 함께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업 맞춤형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사실은 민선 6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대학 간의 칸막이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선 7기에 와서는 대학들 스스로 간에 좀 문턱을 낮추고 서로 협업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것이 휴스타 혁신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혁신대학과 혁신아카데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은 우리 기업 유치라든가 기업 성장에 더 도움이 되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대구에 오게 된 이 계기는 테스트베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신기술과 신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주고 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들이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준 결과가 물산업과 로봇산업,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ICT 분야에서 새로운 이 기업들이 대구로 오거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작은 성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3분 정도가 좀 질문을 받고 저희가 5천 만남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얘기를 주고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루신문 남병 기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2월 18일 정말 못 잊으실 것 같습니다. 첫 확진자가 대구에 터지면서 권 시장님이 이제 정말 쪽잠을 주무시면서 일을 다 하셨고, 저도 이제 확진이 되어서 아팠는데 권 시장님 뺑소리 핀 거 잘 들었어요. 권 시장님이 이제 신천 연구관설에 대해서도 뺑소리 핀데 나는 교회 정말 그거 다시 하지 마시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일만 계속 하셔서 떨어지니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진짜 많이 썼는데요. 저는 31번 확진자도 제일 먼저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구의 지하에서부터 마지막 꼭대기층까지 다 현장 불러왔습니다. 물론 뭐 취재 방식이야 저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역당국에서는 이렇게 다 검증을 못 해주겠지만 재판부에서는 방역당국 관계자가 말하기를 신천지 대구교회가 적극 협조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했고, 대구교회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신천지 대구교회도 물론 이단이지만 대구 시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중립적으로 취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신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도 사실 타 지역에 차별과 낙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아시아인이 차별과 낙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천지 대구도 마찬가지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과 협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노인 시장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신천지 교인들도 우리 대구 그럼요,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 시민이고 또 신천지에서 우리 신천지 교회를 매개로 해서 초기에 확산이 되었지만은 신천지 자체에서 바이러스가 생성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신천지 교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고생을 하셨고 또 초기에 그분들의 사실은 또 이 협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 자가 격리를 부탁을 드렸고 또 빠른 진단 검사를 부탁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또 잘 방역 수칙들이 그 이후에 협조적으로 지켜진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어려운 시기에 태국에 오셔가지고 태국 발전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장님이 태국에 오셨을 때 가능하다. 태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올 클러스터에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미래를 보고 대구에 피어서 훈련하는 것이 지금 뇌를 배우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결실을 내렸었는지 근데 갑자기 삼선에 도전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갑자기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꿈을 정도에 포기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가? 어떤 이유 때문에 꿈을 포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좀 좋은 이야기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것은 일단 기자로서 알고 지나가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니 왜 삼선 도전 안 했냐?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고 제가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3선 12년을 할 수 있지만 8년이란 대구시장은 정말 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야당 시장 코로나 2년 반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내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삼선을 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나 대구를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코로나를 마감하는 시장입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또 이 정부도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대에는 저는 새로운 대구를 위해서 새로운 리더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삼선을 하지 않은 이유였고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삼선 한다고 얘기하지 않냐, 한다고 하다가 왜 중간에 안 했느냐, 이렇게 그 부분들은 제가 원래부터는 저는 사실은
재선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 초에도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출마를 권유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경제부총리로 가 있는 추경호 부총리에게도 대구시장 출마를 권유를 했고, 그것도 한 번 권유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김상훈 국회의원 그리고 윤재욱 국회의원에게도 출마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작년 연말까지 출마에 대한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불출마를 먼저 제 뜻을 밝히기는 어려웠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당선자에게 내가 말씀은 드리고 불출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실행한 게 3월 30일 날이라서 중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제가 삼선 안 하겠다는 얘기를 쉽게 빨리 할 수 없는 현직 시장의 고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여러분들 또 아시잖아요. 내가 그 결심을 누구에겐가 얘기했더니 절대 그 얘기하는 순간 식물시장 된다. 출마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충고였습니다. 그 충고를 따랐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때가 됐을 때 3월 30일 날 했고 3월 29일 날 제가 당선인에게 저는 내일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 지역이 아니 뭐 또 말씀 지금 아직 남았잖아. 한 다음에는 또 저희가 현장에서 제가 할 그냥 예정입니다. 대변인께서 되게 싫어하시는데 마지막 거 하나 하겠습니다. KBS 이종영입니다. 이제 차기 시장에 관련된 좀 어떤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뭐 시장님 인수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아마 제2대구료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수원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어떤 의사를 좀 밝히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시민사회 단체나 대구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합의가 된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좀 불명확하게 재검토라는 이제 좀 코멘트를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시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전임 시장이 했던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이 시정의 중단이나 단절이라는 결론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치수원 문제에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또 논의를 했고 그동안 갈등도 많았고 그러면서 어떤 합의를 만들어 나가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문제에 절박한 것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한간에는 강물을 이용하지 않고 댐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저는 그렇게 제가 임기 동안은 그 부분들도 다 검토하고 논의도 하고 했지만은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댐물을 식수로 제공할 수 있다면은 더없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절박한 이 식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또 제2의료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뜻을 잘 살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한 의료, 공공의료의 취약한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드시면은 저는 박수를 쳐드릴 겁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지. 저는 새로운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의 이때 결정됐던 사업들을 다시 면밀히 한번 시민들의 관점에서 대구의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